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충남에선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비를 단계적으로 무료화합니다. 물론 반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지자체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가 내놓은 어린이 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화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에 만 6세에서 12세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18세 이하 26만 1천여 명의 버스비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145억 5천만 원. 앞서 75세 이상 무료화로 인한 예산까지 합치면 443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무료버스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버스비 무료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합니다. SNS상에선 요금 지원을 선별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의견에서 향후 성인 버스 요금이나 세금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일선 지자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복지 정책인지 지역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충남도청과 도내 15개 시군은 지난 27일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도 무임승차 지원을 통한 교통복지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무임승차를 지원하자는 건데 역시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철이나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전철이나 도시철도가 다니는 수도권 등 일부 대도시권에 살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일부 자치단체에선 조례를 통해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 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제주도가 지난 2017년부터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처음 도입했고 이후 인근 충청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지원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 무료 승차 지원을 통해 교통복지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세종시는 도시철도가 없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에 국한되지만 요금 감면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중요한 반역할을 하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교통복지 선진도시로서의 앞선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필요의 몫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하시고 실현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하지만 역시 예산이 문제입니다.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약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9년 시내버스 운송에 따른 손실보전액이 320억 원에 달하는 등 이미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세종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경기 침체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휴업에 따른 아산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무담보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3차례나 가동을 중단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여기에 공장 내 전기자동차 생산시설 설치로 일부 생산 라인이 하반기에 2개월가량 휴업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 업체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아산 공장 휴업에 따른 매출 감소까지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정해진 물건을 생산한 설비에 맞춰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아이템들이 생산 안 하게 되면 놀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기업으로서는 매출 감소에 따르는 운영 작업이 부족하게 되고, 현재 아산시 관내 중소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은 모두 700여 곳.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여 곳이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휴업에 따른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면서 아산시가 금융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무담보 특례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아산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 및 소상공인 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입니다. 아산시는 이번 지원이 유동성 위기에 있는 영세 업체들에게 위기를 넘어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급 주기 어려운 어떤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는 소규모 어떤 협력업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아산에는 현대차에 직접 납품하는 그 협력사들이 한 400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좀 어려운 업체들, 특히 자금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그 유동성 극복, 특히 단기 유동성 극복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실무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이전까지 기업들에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4월 기준 충남 지역 학급당 학생 수 현황입니다. 초등학교는 60%, 중고등학교는 80% 이상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신축학교가 많은 세종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30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은 없지만 초등학교는 80%, 중고교는 90% 이상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천안의 모 중학교는 32.6명, 아산의 한 고등학교는 32.9명에 달했습니다. 정교조 충남 세종 대전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생 수 20명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며 현재 교육 여건은 평등한 학습권 보장도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한 달간 10만 명을 목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불평등은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국가가 우선순위를 두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학령 인구가 준다고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한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9월 이탄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온양 온천역 주변 하부 공간이 비둘기 배설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주기적인 청소로는 해결되지 않자 결국 아산시가 조류 서식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 온천역 주변 하부 공간입니다. 인도 곳곳에 비둘기 배설물이 가득합니다.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설치한 의자는 물론 버스 승강장까지 매일 쏟아지는 배설물 탓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좀 망 좀 치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싸게 좀. 너무 위생적으로도 안 좋잖아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이처럼 비둘기 배설물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잇따르면서 아산시가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비둘기가 철도 하부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망과 착지할 수 없도록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아산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조류 서식 방지 시설 설치와 관련해 업무 협의를 마친 상태로 오는 10일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10곳에 우선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버스 승강장이나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벤치 주변에 비둘기 배설물이 많이 쌓여서 피해를 보는 주변에 그물망이나 아니면 버드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새들이 앉지 못하게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아울러 조류 서식 방지 시설이 효과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시설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지난 2월 전동면 송성리가 입지 후보지로 정해진 이후 해당 마을은 물론이고 갈수록 반대 행렬에 동참하는 마을이 점차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종시는 우선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연서면 쌍유리 일원,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인 전동면 송성리와 약 2.5km 떨어진 곳입니다. 마을 어귀 곳곳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환경오염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건강이 제일 걱정이지. 요나무다 해놓으면 바람 불으면 일이 다 나와요. 일일 넘어오는 겨. 그럼 일이 다 나와. 여기인데 말고 여기 요나무 봐라. 바로 옆 연서면 용암리, 고복 생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곳 역시 쓰레기 소각장 반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후보지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쓰레기 소각장 반대 운동이 인근 읍면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전동면 4개리와 연서면 3개리 그리고 조치원읍에 각각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인근 초등학교 동문회까지 나서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31일엔 연서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대책위원회 연합이 세종시의회를 찾아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강력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 대책위원장님들 비롯해서 연대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든지 자간 최대한 해가지고 투쟁을 할 결심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향해선 주민 입장에 서서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세종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정서적인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행정적, 법적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주가 사업 신청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만큼 필요한 행정 절차는 계속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지역이 친환경 종합타운 후보지로서 최종적으로 부지가 적합한지를 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3월까지 친환경 종합타운 부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수도권에서 천안을 찾은 방문객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것 중 하나가 전철과 시내버스 간의 환승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천안시가 이르면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천안형 환승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수도권 전철이 개통된 천안시. 천안역과 두정역 등 모두 6개 전철역의 이용객은 하루 4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또 이 중 1만 5천 명은 전철과 시내버스를 연달아 이용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는 달리 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들이 그래도 한 달이면 그래도 그게 좀 쌓이면은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런 걸 부담을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이렇게 항상 내려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승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죠. 천안시 시내버스 혁신 추진단이 지난 16년 동안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자체적으로 천안형 전철 환승제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기본 요금인 인당 1,250원을 전액 12로 부담하는 건데 연간 68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호레일, 경기도, 인천시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서울시로부터 답변이 올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환승체계 적용을 목표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전국 지자체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수막을 내걸 때 불법이 되는 정확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허가와 신고를 해야지만 가능한 5개 현수막 설치. 하지만 여전히 허가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붙이면 떼어내고 떼어내면 붙이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이 전쟁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발길을 옮기는 곳마다 어디든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천안시에서도 꾸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수막을 내걸 때 불법이 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은 충남도 5개 광고협회 천안시 지부에 현수막 설치 서류를 접수하면 구청장의 수리를 거쳐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외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이라는 것인데요.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이토록 많이 설치된 이유는 과태료를 광고비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폭발적인 광고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돋보이려고 하는 강렬한 색깔들이 많다 보니 시민들은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미관상으로 너무 보기 안 좋죠. 저희가 이제 봄철이고 꽃도 피고 하늘도 맑고 한데 지나가다 자연 관광을 보기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연을 가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를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표시판도 많고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도 많은데 운전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그런 걸 신경 쓰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수막이 이제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안전에도 좀 위험함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저희 대학교를 오는 길에도 정말 수많은 현수막들이 붙여져 있어요. 원룸 이런 아니면 학원?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광고들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약간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덕지덕지 붙여있는 그런 현수막들이 많아서 좀 아이들 입장에서도 좀 시야가 차단되고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고 효과를 보려는 기업이나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정작 불법 현수막 근절에 힘쓰고 감시를 해야 하는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불법 현수막의 주범이라고 할 정도로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공서에서도 일정한 자기네들의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시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이 거의 없고 일단 개인들이나 아니면 업체, 기업들 위주로만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좀 모순적이지 않나. 네,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하면 안 되지. 시에서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도로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관할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잘못 회수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운영이 쉽지만은 않은 실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종시에서는 2020년부터 주말 단속 확대, 지정 게시대 추가 설치, LED 전광판 확대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넘쳐난다, 근절되기 쉽지 않다는 등 불법 현수막 근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처럼 매년 문제가 되는 불법 현수막, 뾰족한 방안은 정말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산 지역 특산품인 쪽파와 쌀을 이용한 다양한 빵이 개발됐습니다. 고소하고 은은한 향이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상품화를 앞둔 아산 쪽파와 쌀의 맛있는 변신, 김장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싱그러운 쪽파가 먹음직스러운 빵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쌀과 함께 어우러져 맛있게 구워냈습니다. 고소한 맛에 은은하게 달콤한 향까지 더해져 구미가 저절로 당깁니다. 재료로 사용되는 쪽파와 쌀은 모두 아산에서 생산됐습니다. 쌀이라서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쪽파의 그 향이 익으면 달큰한 향도 나고, 그래서 그 쪽파하고 잘 어우러져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아산 지역 유명한 쌀과 파로 쪽파를 이용해서 만든 빵이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저희가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쪽파를 이용한 크로와상부터 아산 맑은 쌀을 이용한 스콘까지 아산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들이 개발됐습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카페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으로 시식회를 거쳐 상품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산 맑은 쌀이 유명한 것처럼 쪽파도 유명하니까 그것들을 저희가 인지해서 드셔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아산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지역사회랑 연결이 되는 그런 인주가 되기를 더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쪽파와 쌀을 이용한 빵을 맛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습니다. 스며드는 맛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듣고 먹었잖아요. 쪽파를 뭐 가루를 해서 한 거를 넣은 거를 듣고 먹었지만은 그냥 봤을 때는 쪽파 들어간지 모르게 그냥 담백하면서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역 대표 특산품인 아산 맑은 쌀과 도고 쪽파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식품으로 개발한 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가공해서 우리 지역에 상품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쌀과 쪽파의 맛있는 변신.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명물로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매매한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씨와 민간인 B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세종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3년 전매 제한이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3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전매한 혐의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15일부터 심야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심야버스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천안시청과 천안아산역, 천안동부역, 터미널, 두정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순환합니다. 이용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며 노선 번호는 10번입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심야버스 도입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운행을 보류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